나토에 가나 안 가나 제가 언급했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일단 장남의 결혼식 이후에 곧바로 외교 행보를 하는데 이것 말고도 나토 정상회 역시 참석을 해야 우리의 한미일 자유우방에 대한 전선이 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목소리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실은 아직 정해진 거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힘과 특히 한동훈 전 대표 이거 나토 정상회 참석 입장 밝혀라. 회피하면서 굴종 자처할 이유가 없다. 이 부분을 꽤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많이 파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실 외교적인 중요한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지금 잇따라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지금 외교안보 진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G7 회담에 대한 이제 캐나다가 주최국인 캐나다가 대한민국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내부에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준비가 안 돼서 혹시 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회의론과 그래도 빨리 가자라는 쪽이 있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가서 만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지금 15일 날 출국합니다.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열리는데요. 예. 여기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지금 주요 정상국들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면 상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이번 달 말에 있을 지금 나토 회담 같은 경우는 우리는 나토 회원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나토가 그동안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 회의의 폭을 넓혔어요. 그러면서 자유진영의 어떤 전체 회의체로 지금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여기에 참석을 했고, 맞아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유세계에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안보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 문제도 꽤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이 생각할 때 꼭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AI 등등 때문에 원전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는 그동안 프랑스가 다 주도를 해왔거든요. 예. 근데 프랑스가 지금 능력이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이번에 처음으로 체코가 우리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안보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북중로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그러나 직접 나토에 참가해서 각 자유진영 국가들과 인사도 하고 예. 우리 원전 세일도 좀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좀 돌파구를 풀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은 뭐 안보 문제가 다 경제 문제로 직결되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외쳤지만 원전 수주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뭐 여러 체코와도 교감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6월 말 네덜란드에서 있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우리가 좀 자유진영에 확실히 대통령 취임 초기에 손을 좀 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 최진병 교수님 오늘 몇몇 매체에서 또 공이 짚어봤던 게 뭐냐면 여기 뭐 이재명 대통령이야 뭐 동맹파 자주파라고 해서 남북 소통을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 동맹을 중요하는 동맹파 이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외교를 하고 싶은데 나토에 참석하는 여부를 두고 이쪽과 이쪽에 알력 다툼이 있다는 보도가 오늘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뭐 알력 다툼이 있는지 모르겠어 보도는 나왔지만 근데 알력 다툼이 있다고 칩시다 가정을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뭐 안보 수장들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예컨대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 과정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 의견은 들을 수 있겠죠.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자주파든 동맹파든 두 뭐 그룹이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한미 간의 동맹을 강조하는 게 왜 북한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분리되는 거죠? 저는 분리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소통하려고 하고 북한과 어떻게든지 대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나라와 북한과 평화가 전제될 때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도 강화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니라 저는 같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점에서는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즉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의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어떤 진보 대통령보다 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가 돼야 돼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때도 우리가 일정 부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비핵화도 마찬가지 문제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안보 라인에서 두 사람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전적인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 대통령이 그 나토 순방을 가지 않는다면 이게 마치 좀 그
자주파와 동맹파의 알력 다툼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도 하고 있어서 첫 시험대입니다. 외교 문제 이 대통령 취임 초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요, 강지연의 변호사님. 네. 북한의 김정은이 최근에 이제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 얘기를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는데 북한 외교관들은 친서 수령을 거부했고 푸틴 대통령에게는 축전을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처럼 계속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되었는데 축전을 지금 거부하고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날을 맞아서 친절을 보냈는데 이 내용에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써서 보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며칠 전에는 IAEA에서 영변에 새로운 핵시설이 나왔다,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이 뭐 자주파와 동맹파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한가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G7뿐만이 아니라 나토도 당연히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면이 서지 않을까 봐 안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주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의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친중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설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혹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대통령과의 통화도 보통은 취임 당일날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 3일 정도 뒤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도 더 뒤에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빨리 안보 라인 같은 것들도 정리를 하고 나토에도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토 가냐 안 가냐보다 사실은 외교안보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의 첫 번째 지시일 수 있어요. 어제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 이겁니다. 저희가 지난 추석 때 잠시 들어볼까요? 이 소리, 그러니까 제가 작년 추석 때 저희 뉴스탑텐을 통해서 제보를 받았던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 강화군 송해면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에 맞불로 북한에서도 대남 확성기 저렇게 괴기스러운 귀신 소리 비슷한 저 대남 확성기를 틀어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빗발쳤었는데 어제 접경 지역 목소리를 좀 볼까요? 곤충 소리, 매미 소리만 들리죠? 이게 장유희 변호사님 보니까요. 어제 우리가 오후 2시에 맞습니다. 40여 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는데 북한도 대북 확성기를 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접경 지역에 살고 계시는 정말 주민분들은 정권 교체에 어떻게 보면 효능감을 느끼실 거예요. 북한을 적대시해서 얻는 이득이 명확하다면 그 정책 견제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게 더 객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갔을 때 전 정부 그 정책으로 인접, 그 김포 서울에서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강화에 사시는 시민분들이 울부짖으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하셨어요. 울면서 무릎 꿇으면서 제발 중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시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곡소리를 내고 동물 소리를 내고 참을 수 없는 소음을 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대북 방송을 확대하고 확장시켜 나갔었거든요. 그 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사고해야지 이념, 진영 논리 그런 강경책으로 해서 피해보는 게 누굽니까? 북한에 대해서 온건 정책이 그것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 대한민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낮추고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고 인접 지역 더 나아가서 서울도 얼마나 북한과 인접하고 있습니까? 이런 안보 관리가 전반적으로 되고 있다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군 당국의 발표까지 북한도 중지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대북 확성기 얘기까지 저희가 이 외교안보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소식까지 하나하나 차례로 짚어봤습니다.